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수소트램과 15분 도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도 도마에 올랐는데 늘어난 사업비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총사업비가 2조 원 늘어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동서 지역을 잇는 수소트램.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오는 2030년부터 제주시 노형에서 연북로와 제주도청, 공항과 용담동을 지나 제주항을 잇는 트램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램 추진은 10여 년 전부터 시도됐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단됐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제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제성 분석 기준치를 간신히 넘긴 상황에서 트램을 수익 노선에 배치할 경우 공영버스 운영과 겹치는 데다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다른 연료라든가 그 에너지보다 경제성이 확보가 되는지 여러 가지 좀 우려점들이 좀 있거든요. 또 막대한 예산을 또 쏟아 부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수소 트램까지 도입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 청소차 이렇게 활용체를 확대하다 보면 수소 생산에 있어서 그 단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2조 원 늘어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6조 8,9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다음 주 부처 간 예산 협의와 사업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4일 끝나는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연장이 되더라도 고시된 시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아직 기본 계획이 고시가 안 돼 있는데 잘못하면 그게 무분별한 지역 개발 광풍에 휩싸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장단점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에 대해서도 기초조사 자료가 평균값으로 이뤄져 지점별 큰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나왔고 지역 형평성에 맞는 신규 도로 개설과 차고지 증명제 보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거리에서 찾는 뉴스, 생각할 거리의 김하은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거리 한쪽엔 천막이 있었습니다. 천막 안엔 제주도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해고 노동자들이 있었는데요. 211일 동안 이어진 농성이 끝나며 사라진 천막.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20년 동안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맡아서 소각장에서 일했지만 위탁 계약이 종료되면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고됐습니다. 당시 오영훈 지사는 천막 농성 100일 만에 노동자들을 만났고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채용을 돕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0명 이상의 집단 해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회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은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성 시작 211일째, 천막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노동자는 27명뿐. 나머지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고 이후 8개월째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안용남 씨를 만났습니다. 안 씨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2002년에 입사해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설마 이 폐쇄를 할까까지는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이대도 있고 경력도 이제 한 직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재취업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동종 업계가 제주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 같은 집단 해고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 민간 위탁제도.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넘겨 처리하는 건데 제주도에만 320곳이 있습니다. 공공화장실 청소부터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포획하는 일까지 다양합니다.
해고된 노동자뿐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민간 위탁 노동자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발휘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것도 도직영이 아닌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자들도 제주도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2019년부터 470여일 동안 천막 농성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고용 안정을 위해 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상태였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단체 교섭으로 공무직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따라가도록 요구하고 하나씩 해나가고 있지만 직접 운영이 공영화에 관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간 게 없습니다. 이런 민간 위탁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렸던 민간 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개별기관 자율에 맡겨지며 흐지부지됐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자체 업무를 단순 위탁하는 경우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이곳 색달과 보목 등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민간 위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지난해 진행한 민간관리대행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민간 위탁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효율적 관리와 전문 인력 확보가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당장 공공요금 인상과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효율적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비용의 효율화인 것이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한 단계 더 건너서 지휘 체계가 이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보면 민간 위탁을 공공 업무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민간에 맡겼던 사회복지관을 직영으로 바꿨고, 성남시는 민간 위탁이던 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며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대안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종료됐다 해서 그대로 그냥 뚝 끊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잘 논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자리는 있는 것인지도 또 생각해 보면서 이런 위수탁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이런 시설 운영에 대한 방식을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청 안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곳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엔 안용남 씨가 있었고, 이곳과 불과 2.5km 떨어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엔 양서군 씨가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듯 다릅니다. 모두 공적인 일을 하지만 어떤 이에겐 정년과 수당이 보장되고 어떤 이에겐 정년은커녕 내일의 일자리도 담보되지 못하는 현실.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실시되고 있는 민간 위탁. 공공부문에까지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각종 농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농자재 비용을 일선 시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주시에서 제정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공주에서 30년 넘게 배추와 벼농사를 지은 김봉균 씨. 요새 비료며 농약이며 가격이 안 오른 농자재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거나 그대로라 소득은 예년보다 4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3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감당 못 하겠다는 거지.
오른 것만큼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태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농민들은.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논에 심은 벼의 순이익은 10아르당 31만여 원으로 1년 전보다 36.8%나 줄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꾸준히 올랐지만 쌀값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주시 의회는 비료나 농약, 농업용 기름 등 인상된 농자재 비용을 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농가가 쓴 농자재 비용을 직전 3년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가격의 절반을 공주시가 지급하게 됩니다.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인의 생산 활동 보장과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농자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정한 건 전국에서 공주시가 처음입니다. 농민들은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모든 농민이 고르게 지원받기 위해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그리고 식량 자급을 위해서는 법률로 제정을 해서 반값 농자재를 실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산과 당진에서는 주민 발의 형태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전북과 경북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높은 하늘에 가을볕이 비치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마다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제주도는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높습니다. 제주는 아침 기온 16.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제주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올 텐데요. 내일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한라산 성판악은 11도, 동부 16도, 북부 1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판악 19도, 남부와 동부 25도, 북부 지역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어제와 달리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남해 서부 해상으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어서 오늘 추자도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 텐데요. 내일부터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주말까지 꽤 쌀쌀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된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안전관리자 3명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굴삭기 운전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숨져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임신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고혈압 병력이 있는 피해자가 전신 마취를 요구했는데도 부분 마취를 해 혈압 상승으로 숨졌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입장문을 통해 산모는 고혈압이 아닌 무섭다는 이유로 전신 마취를 요구했고 의료진이 부분 마취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해 산모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마약 성분이 든 약재를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한 약국이 자치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처방전 없이 마약 성분 약품을 팔거나 조제약을 택배로 판매한 도내 약국 2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약사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모두 검찰에 넘기고 병의원 등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 성인들의 비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비만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성인 비만율은 36.5%로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높아 1위였고 가장 낮은 세종시와는 8.8%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제주에서도 지역별 편차를 보였는데 서귀포 동부 지역이 39.6%로 가장 높았고 서귀포 동지역이 35%로 가장 낮았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